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85억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게 된 명희 씨는 가난한 엄마를 연기하며 새 아들을 시험했습니다. 장남 강준과 차남 강석은 어머니가 가난할 때는 냉대했지만 보상금 소식을 듣고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막내 강민이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전세금까지 빼서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려 했죠. 이제 명희 씨는 강민이에게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그리고 85억의 행방은 지금부터 이야기의 마지막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강민이와 지연이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대출을 받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5천만 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다 준비했어요. 저는 놀라서 강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아, 어떻게? 강민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랑 제가 이것저것 해서 마련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받으실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아, 너희 전세금까지 뺀 거 아니니? 강민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다 아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너희 집까지 뺏어서야. 강민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월세로 이사 가면 돼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저는 강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민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강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아, 사실은 엄마한테 돈이 있단다. 재개발 보상금 85억. 엄마가 받았어. 그런데 엄마는 너희들의 진심이 궁금했어.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하고 도움을 청한 거야. 강민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강민아. 하지만 엄마는 진심을 알고 싶었어. 누가 엄마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강민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시험에 제가 합격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너만 진심이었어. 강준이와 강석이는 돈을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하지만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를 사랑해줬구나. 강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저희 엄마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민아, 이게 보상금 관련 서류야. 엄마가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이 돈은 전부 너한테 주마. 강민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형들도 있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강준이와 강석이는 엄마가 가난할 때 외면했어. 그들은 엄마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아이들이야.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진짜 효자야. 강민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이 필요해서 효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그래서 더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강민아, 너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어. 엄마 수술비도 엄마가 낼 거야. 그리고 너희 전세금도 엄마가 다시 채워줄게. 너희한테 새 집도 사줄 거야. 강민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제가 모든 재산을 막내 강민이에게 물려준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것입니다. 강준이와 강석이는 분노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강준이와 강석이가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침대에 누워 두 아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강준아, 강석아. 왔구나. 강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강민이한테 전부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장남이에요. 강석이도 외쳤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아플 때 어디 있었니? 강준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저는 말했습니다. 강준아, 넌 엄마한테 5만 원을 줬지. 강석아, 넌 장사 핑계 대고 외면했고. 그런데 돈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갑자기 찾아오더구나. 강석이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다. 병들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들들이 외면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지만 강민이는 달랐어. 강민이는 자기 전세금까지 빼서 엄마 수술비를 마련했어.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강준이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늦었다. 너희는 이미 선택을 했어. 돈을 선택했지 엄마를 선택한 게 아니야. 강석이가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너희한테도 줘야겠지. 하지만 엄마는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나는 강민이를 선택했다. 강준이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싸우면 어머니도 힘드실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싸워라. 하지만 그 순간 너희는 영원히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거라. 엄마 얼굴 보기 싫으면 이제 오지 마라. 강준이와 강석이는 분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형들이 떠나고 강민이는 제 곁에 남았습니다. 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강민아? 강민이는 고민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형들도 어머니 아들인데 너무 한 거 아닐까요? 저는 아들의 착한 마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아, 넌 정말 착하구나. 형들이 그렇게 대했는데도 형들을 걱정하니. 강민이가 말했습니다. 형들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강준이 형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강석이 형은 장사가 안 돼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아플 때 외면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건 더 잘못된 거고. 강민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렴. 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85억을 3명이 나누면 한 명당 28억이에요. 솔직히 28억이면 저한테도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에요. 어머니, 형들한테도 조금은 나눠주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저처럼 많이는 아니더라도 형들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저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아, 넌 정말. 강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형들이 믿지만 그냥 가족이 깨지는 게 싫어요. 어머니도 마음 아프실 거잖아요. 저는 강민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다시 생각해 볼게. 하지만 강민아,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형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만이야. 그냥 돈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거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 말이야. 강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형들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강민이는 다시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강민이가 먼저 연락한 것입니다. 강민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들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해 볼게요. 형들한테도 나눠주시라고. 강준이와 강석이는 놀란 표정으로 강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준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내가? 강석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민아, 너 혼자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강민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들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가족이 깨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강준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아 미안하다. 형이 너무했다. 강석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강민아. 강민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들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하세요. 진심으로. 강준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용서해 주실까? 강민이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을 보여드리면 어머니도 생각하실 거예요. 어머니도 형들이 보고 싶으실 거예요. 며칠 후 강준이와 강석이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돌려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왜 왔니? 강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강석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석이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저도 장사 핑계대고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니? 강준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진심입니다. 강민이한테서 들었어요. 강민이가 전세금까지 빼서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했다고.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강석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동생만도 못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진짜 반성하는 거니? 강준이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이제 변할게요. 돈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제가 너무 잊고 있었어요. 강석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우리 엄마예요. 저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바보들아.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강민이와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들이 오셨네요. 저는 세 아들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우리 가족이 됐구나. 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세 아들은 수술실 밖에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밝게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도 빠르실 거예요. 세 아들은 함께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준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강민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우리 가족이잖아요. 강준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끼워줘. 세 형제는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대문 근처의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기쁘게 중얼거렸습니다. 와, 정말 넓고 좋구나.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이사를 도왔습니다. 강준이는 짐을 나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소파는 여기 놓을까요? 강석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식 만들어 왔어요. 점심 드세요. 강민이는 지연이와 함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침대는 안방에 설치했어요. 저는 세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돈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 저녁 식사 후 저는 세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세 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상금 85억 말이야. 엄마가 어떻게 나눌지 결정했어. 강준이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먼저 들어봐. 엄마는 이렇게 나누려고 해. 강민이한테는 50억을 줄 거야. 세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이는 전세금까지 빼서 엄마를 도왔어.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지.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강민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50억은 너무 많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받을 만해. 그리고 강준이한테는 18억. 강준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18억이요? 너는 장남이지만 엄마가 힘들 때 외면했어.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했으니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어. 강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리고 강석이한테는 12억. 강석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12억이나. 너도 처음엔 잘못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잖니. 그 돈으로 가게도 키우고 잘 살아라. 강석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은 엄마가 가질 거야. 병원비도 내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럴게. 강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5억으로 충분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하고 말고. 엄마한테는 너무 많은 돈이야. 강준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돈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강석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효도할게요. 진짜로. 강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세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희를 사랑한다. 세타.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집에는 매주 세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손주 한 명이 밝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저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 잘했네. 강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최고급 한우 사왔어요. 강석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가게가 프랜차이즈로 확장됐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강민이가 지연이와 함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새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다음 주에 어머니 초대할게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준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강석이는 가게를 성공적으로 키워 직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강민이는 새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형제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어. 그 거울 앞에서 누군가는 본색을 드러냈고 누군가는 진심을 증명했지. 하지만 중요한 건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욕심부릴 수도 있지.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 그게 가족이니까. 그날 밤 저는 옷장에서 그 낡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시험을 위해 입었던 그 한복. 이제는 필요 없겠지. 저는 한복을 곱게 개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복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낡은 한복은 진심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어. 가난한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들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었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어. 하지만 강민이만은 달랐어. 그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이었지. 그게 진짜 효도고 진짜 사랑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돈은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해.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서로를 아낄 때 오는 거야. 나는 85억을 받았지만 가장 큰 재산은 강민이의 진심이었어. 그리고 강준이와 강석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그게 내게 가장 큰 축복이야. 멀리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세 아들은 함께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주방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85억이라는 돈은 시험지였어. 그 시험지 위에 세 아들은 각자 다른 답을 적었지. 강준이와 강석이는 처음에 오답을 적었지만 다시 고쳐 쓸 기회를 얻었어. 강민이는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두 함께 합격의 기쁨을 나누고 있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근처의 그 낡은 한옥은 이제 철거되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 그 시험의 기억들은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강민이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강준이와 강석이도 다가왔습니다. 강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 다 됐어요. 같이 가요. 강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잡채도 만들었어요. 저는 세 아들과 함께 거실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오늘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목적이 아니다. 85억이라는 돈은 내 아들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도구였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다. 진짜 선물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 것.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것. 나는 가난한 엄마로 시작해서 부자 엄마가 되었지만 진정으로 부자가 된 건 돈 때문이 아니다. 세 아들의 사랑과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한 명에.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아들들 잘 키웠죠?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어.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강준이는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
수백 명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만을 좇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성공은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강준이는 인터뷰에서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석이의 분식집은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어 전국에 50개 매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본점에서 직접 떡볶이를 볶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 제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성공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요. 그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강민이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지연이와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들처럼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으니 매일이 행복해요. 그는 여전히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한명희는 73세 건강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입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가족들이 돈 때문에, 오해 때문에, 상처 때문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진심과 용서가 있다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오후 제 집 거실에는 세 아들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1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고 며느리들이 수다를 떨고 아들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강준이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배하시죠.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강석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지혜에 감사하며 강민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신 어머니께 저는 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가 된 거야. 엄마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우리는 함께 건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85억의 가치구나.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가져온 깨달음, 그 깨달음이 만든 변화, 그 변화가 선물한 화해, 그 화해가 이룬 행복. 이것이 진짜 재산이야. 해가지고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세 아들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강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시험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형들도 변하고 저도 배울 게 많았어요. 저는 아들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넌 시험이 필요 없었어. 넌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85억의 시험은 끝났어. 그리고 우리 모두 합격했지. 돈을 얻은 게 아니라 서로를 얻었으니까. 한명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계속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85억이 생긴다면?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가난해진다면? 만약 돈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적을 수 있을까요? 돈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진심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사랑은 용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입니다.